당연히 동양 사람이잖아요. 근데 동양학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면 나는 분명히 동양 사람이니까 나는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막연하게 뭔가 머리에 왔다 갔다는 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들만 올 뿐이지 이게 동양학 자체의 체계가 정리가 안 돼 있고 머리에 안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적답을 못하고 우물쭈물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감성적인 여러 생각들만 떠오른다. 뭐 사서상경, 동양화, 역학, 장, 소리 다 동양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 이런 부분들 때문에 깝깝하거든요. 깝깝하고 그러면 서양 학문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공부를 하셨을 것이고 오랜 세월 동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서양 학문이 우월한가? 우월하다는 것보다는 저는 우수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문명 자체가 그 사람들 때문에 이루어진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컴퓨터는 서양 학문의 사물이죠. 근데 컴퓨터라는 게 실제로 음량사상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 소프트웨어는. 음량사상이라는 게 뭡니까? 0과 1이거든요. 0과 1 있다 없다잖아요. 그게 동서양이 합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그런 이론을 갖다가 컴퓨터라는 기기에다가 집어넣어 놓은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고요. 서양 학자들도 이제는 동양학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어요. 상당히 오래전부터. 저기 덴마크의 니스버 같은 사람은 물리학자죠. 1922년이네요. 오래됐잖아요. 노벨상 수상자인데 이 사람은 팔레도가 그려진 옷을 안 주면은 수상식에 안 나가겠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옷을 입고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그래서 했을까? 서양 물리학, 이 사람 서양 물리학자니까 해보니까 결국은 동양에 있는 게 다 있더라는 거. 자기가 확인한 것밖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동양이라 그러면 다 중국 거. 한중일이 있어도 거의 중국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다. 그런 부분이었고 이게 실제로 동양학을 갖다가 딱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역과 기라는 이게 역, 기 다들 아신단 말이에요. 모르는 부분이 아니니까. 근데 역과 기 이게 중심입니다. 공통분모라는 뜻입니다. 역과 기가 그 기고 그리고 문 얘가 그 다음에 무의가 있는데 이게 요 부분들이 또 음양이에요. 문에서 얘가 나오고 무에서 의가 나옵니다. 이 부분을 사람들이 다들 잘 몰라요. 이해를 못하고 막연하게 뭐 그런가? 그러면 여기 있는 글자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난 다 안다. 그럼 과연 진짜 다 알고 있나? 한번 해보죠. 이 책은 1997년에 제가 썼습니다. 딱 20년 됐네요. 이게 이제 이때 이걸 썼는데 너무 힘들다고 사람들이 실탁을 해요. 이게 1, 2, 3까지 쭉 내가 다 썼었던 거. 그러니까 이게 20년 전에 쓴 책이니까 넘어가야죠.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자, 이 계속 마크가 뭘 뜻하느냐? 성비라고 하면은 뭐가 떠오릅니까? 우리 그냥 생각으로 이런 형태의 사람들, 이런 형태의 사람들, 아니면은 뭐 책 읽고 있는 거 이런 거잖아요, 거의 다. 근데 이게 성비의 원래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선배라고 읽어야죠. 선배라고 읽는 거는
선배나 요 배자는 무리를 뜻하는 겁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글자 중에 있는 거는 무례배가 남아있거든요. 무례배가 시정잡배들 아닙니까? 시정잡배하고 이 선배하고는 다르지만 그 배는 쉽게 말해서 무리를 뜻한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선과 무리가 선을 닦는 무리라는 얘기예요. 선을 공부하는 무리. 그게 선비라는 의미입니다. 요런 식으로 그게 이제 글자가 이렇게 변한 거죠. 선비로. 국민정음에 넉자 빠지고 다 빠졌으니까 이런 식으로 변해버렸고, 여기서 이게 제가 이거 할 말이 많아요. 근데 우리 동양학은 이거를 갖다가 무시하고는 얘기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건 한 번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세대는 아버지나 할아버지로부터 들어온 얘기가 우리 역사는 반만년이다. 반만년이면 5천년입니다. 그 얘기는 안 들어본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다 듣고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죠. 이조 500년, 고려 500년 천년입니다. 통일신라가 우리 천년으로 잡고, 그러면 통일신라 그 이후에, 그 이전에는 뭐가 있냐? 우리 삼국시대 있었잖아요. 그럼 삼국시대 있었으니까 여기 2000년이니까 삼국시대가 고구려가 800년, 900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해봐야 2900년이에요. 2900년. 그러면 2100년은 어디 갔는데? 여우에 올라가면은 부여, 뭐 북부여, 동부여, 그 다음에 고조선이 있었는데 고조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그래 배웠잖아요. 학교에서 그래 배웠어요.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있었나? 몰라. 신하고 전설이고 고조선이라고 하면 뭐 아는 게 뭐 있어요? 없어요. 전혀. 정확하게는 우리가 배운 게 없어요. 그러면 곰 얘기, 웅녀 뭐 그거밖에 더 있어요? 그러면 과연 어디 가냐 이거지. 이게 일본에서 전국에서 역사 왜곡을 그만큼 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그 많은 걸 다 없앴어요. 조선시대에. 그까지 달라 그러면 이제 힘드니까 그 정도로 접고요. 지금은 고문서, 고역사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일본이 훔쳐가고 소각한 책만 20만 권이라고 하거든요. 20만 권이면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갖고 갔어요. 이완용이나 이병도로 이어지는 그런 이제 역사, 말살, 정책 이런 것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거고요. 지금은 세상이 바뀌니까 우리 집안들, 문중들에 가면 재밌는 게 있어요. 각각 성들이 다 틀리잖아요. 어느 집안에 몇 대 손에 가면 개봉해라는 책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23대 가야 꺼내놔라. 50대 가야 꺼내놔라.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책들이 지금도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개, 두 개 앞으로 지금 계속 나는 나올 걸로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집안에 그걸 다 감싸놓은 거지. 끝까지. 지금 나와 있는 책들만 해도 뭐 삼일신고나 삼정개경, 태백일사, 장군세기, 부도지, 천부경, 지부경 이런 거는 거의 다 아실 거예요.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이고 봤는지 안 봤는지 그것까지 제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흐름은 단굴천재가 47대까지 있어요. 이시조선왕은 28명 많은 게 우리 다 알잖아요. 태정, 태세, 문단세 다 배웠으니까. 장군조선이 나오는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아무데도.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보면은 그 위에 한웅천재 하면 이것까지는 가지 말자고요. 힘드니까. 머리 아프니까. 단군천재가 47대까지 있었다. 이게 단군 시절이 2300년이거든요. 2300년. 그 시절까지 가 있는 게 있다는 거. 이렇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누군가를 가리키는 분들이에요. 제가 듣기로는 그랬어요. 누군가를 가리켜야 되면은 제가 뭐 알아야 가르칠 거 아닙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대신에 과학적인 검증이라는 게 꼭 필요한 부분들이니까 지금 어느 문헌에 어디에 있느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요 얼마 전에도 한 몇 달 안 됐네요. 제가 그런 책을 또 한 권 받았거든요. 거기 보면 다 나옵니다. 아마 조만간 거의 이게 정리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홍범학이라는 게 홍범 구주거든요. 당군 조선의 원망과 문화 여기 보면 이 시절에 농사관리 정치 국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의한 학문 및 정치의 기록이라고 그러죠. 이게 당군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그 당군 시대가 맞다 안 맞다를 따질 그런 계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 두 개가 아니고 쭉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다 없어지고 수련법들을 대조명 확립하여 선이나 또는 선비 한문이라는 체계로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아무도 안 하니까 답답해서 그래서 제가 한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한국학의 뿌리고 동양사상의 근간이 되는데 삼언과 음양입니다. 우리 이 뿌리는 이미 음양은 말 그대로 아까 했던 말씀 그대로예요. 있다 없다잖아요. 음양. 그게 0과 1이거든요. 이진법으로. 삼언이 우리 거는 삼언이 있어요. 삼언이 있는데 이거 내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인학이라는 거는 노자의 도교와도 구별이 되고 이족창리학의 유림의 선비와도 구별이 되는 개념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선비라고 하면 거의 다 이조시대 유림을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거밖에 본 적이 없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게 이상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이게 아주 생소하고 참 이상하네 할지는 모르지만 그럼 선비를 모르냐요? 다 알잖아요. 근데 이 선비의 원래의 의미랑 원래의 뜻이 이랬다는 거. 이걸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예요. 선비는 선을 공부하는 학생을 말합니다. 선비는 선배라고 읽는다. 선비는 선을 닦는 선을 공부하는 무리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선이 뭐냐? 선. 이제 선을 가야죠. 이게 이겁니다. 사람인변에 매산자의 합자거든요. 사람인은 서로 받쳐주고 있으니까 이거는 서로 도움에 의지하는 것이다. 사람인과 매사는 사람과 사람 그리고 자연을 뜻한다. 이것이 선이다. 사람이 어울리며 자연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조화로움을 말하는 글자다. 서로 상생을 뜻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이거는 뭐 별로 그거 하는 건 아니니까 넘어가죠. 오늘은 재밌는 거 좀 해드리고 싶어서 이게 딱딱하거든요. 환웅천재 시절에 배달국이었거든요. 배달국에서 우리가 저 지우천왕은 다들 아시잖아요. 지우천왕이 14대 천왕이거든요. 14대 환웅이었다 이 말입니다. 지우천왕이. 그러니까 14대는 이제 전국으로 갔어요. 배달국에서 1대 환웅에서 단군 조선으로 그 다음 삼국시대까지 내려오면서 천지랑이나 국자랑으로 불리우는 선수련하는 집단이 있었어요. 이게 집단이 있었고 고군의 조이선이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삼국에 다 있었어요. 고군에는 조이선인이 있었고 백제는 무전이 있었고 신라의 화랑으로 이어오게 된다. 요거까지는 다들 아시잖아요. 고려도 제거화상이라고 있었고 설랑으로 이어오다가 이시조선에 와서 유학을 숭상하여 공자, 맹자 등 유학의 영향으로 정차, 역과 기는 따로 문과 무도 따로 어와 예도 따로 분화되면서 그 연고리가 끊어지고 학문적에 치중하게 되고 글 공부만 치중을 했어요. 2조 500년에 그랬잖아요. 실제로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6천년 세월의 어떤 선명이 숨어들게 되고 일부 인사들에만 비전으로 전해져 오게 되는 것이다. 이게요. 선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선비라고 하는데 선의 공부의 끝에 있는 사람은 선임이 되고자 선을 공부하거든요. 요거 알죠? 선달. 선달은 선수련의 달간의 경제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봉이김선달은 다 알잖아요. 봉이김선달은. 그러니까 선달이 어디 봉이김선달만 이렇게 썼겠어요? 수없이 많아도 그렇게 장난을 좋아하는 분이 계셨다 이거죠. 봉이김선달 같은 사람이 대동강물을 팔아먹는데 대동강물도 팔아먹는데 그 사람이 뭐를 못하겠어요. 선의 달간을 선의 달간을 경제에 가 있는 사람이. 근데 정말 죄송한데 선달을 제가 저는 그 사람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선생님이고 교수님이고 다 가르쳐야 되는 분들인데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하는 거예요. 아니, 다 그렇게 하는데 차마 얘기 못하는 거야. 혼자 얘기하신 거야. 저만 그런 줄 차마 얘기 못하는 거야. 선달이면 선달이 김가의 선달이구나 이게 저 정말로 봉이는 중요한 걸 알고 뭐 갑니다. 이런 거고. 근데 이런 우리는 다 시침되고 있는 거죠. 이런 거는 있잖아요. 한 번만 들어보면 우리 얘기 중에 다 나오고 우리 할아버지 때도 얘기하고 아버지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바로 내게 되는 겁니다. 단 한 번만 들으면. 근데 그거 누구가 단 한 번도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게 답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 있어서 내가 드리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요, 서양 학문의 영향 때문에 신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냈어요. 이 신은 우리도 옛날에 신이 다 있었어요. 근데 지금 말하는 서양에서 말하는 신하고 이건 달라요. 중문의 노자시대는 신선이라고 하는 또 다른 개념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럼 신선하고 신이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신선? 구름 타고 다니는 거하고 우리하고 뭐 우리 사람인데 뭘 상관이 있는데 당연히 그래 놓잖아요. 신은 그 윗전이라고 생각하고죠. 근데 그게 아니었고 우리 선비들은 내가 사람이지만 사람으로서 하늘의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것까지 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사람을 하늘의 변화를 알고 인간의 경계를 넘어선 사람들다. 이런 경지가 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노자 같은 분은 다들 아시죠? 뭐 중원의 사상가 도과학파 창시자 도덕경을 만들었고 기원전 604년에 출생 초나라 허난성 이름도 이시로는 담 공자에게 예를 가르친 사람이라고 그게 공자하고 같은 시대 사람이거든요. 나중에는 이제 부대는 태상노군으로 알려졌죠. 거기 도교 사람들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죠. 최고라고 생각해요. 우리 기준에서 보면은 한참 중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틀린 거죠. 아까 이거 설명을 드렸고요. 중요한 게 여기라는 게 뭘까? 하늘의 변화와 땅의 변화와 인간의 변화를 살핀다. 이걸 다 알아야 역을 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나 역 알아. 점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점치는 거하고는 완전하게 다른 겁니다. 지금 이 6가지 과목 다 하나하나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우주의 변화를 살펴보려고 하면 위로는 하늘의 변화를 알아야지 되는 것이고 아래로는 땅의 변화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중으로는 인간의 변화를 알아야지 맞는 겁니다. 이게 변화력자거든요. 변화를 뜻하는 변화력자이기 때문에 이게 역학입니다. 그 중에 이제 설명을 들으면 나옵니다.
우리 학문은 삼수원리로 이루어져 있다. 그 이유는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의 변화를 중심으로 연구해 나간 결과다. 이거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학문이에요. 우리인데 필요하기 때문에 대우주의 변화와 우리가 사는 지구와 세상과 만물, 우리는 인간이니까 하늘, 땅, 인간의 변화 과정을 알아가면서 자연 발생적으로 학문이 형성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천지인입니다. 천지인 말만 많이 했지 실제로 어떤 의미의 천지인인지를 생각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전부가 하늘의 변화도 응과 양이 있고 땅의 변화도 응과 양이 있고 인간의 변화도 응과 양이 있습니다. 요게 지금 천지인이니까 이게 삼수거든요. 삼수 원리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고 응과 양은 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같이 자 제일 쉬운 것부터 지구의 변화 빨리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빨리 안 넘어가지. 지구의 역사는 46억만 년 정도. 46억. 인간의 역사는 6천만 년. 지구는 대륙과 해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대륙과 해양이니까 이게 음과 양이에요. 대륙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움직이죠. 판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움직이잖아요. 우리가 잘 느낄 수 없을 뿐 지진도 화산활동도 모두 지구 대륙의 변화가 지구 역사를 보면 자명하게 나오죠. 지금은 6대륙이 나누어져 있지만 수억 년에 두고 시간이 떨어지 지구 역사가 지금 45억 년이거든요. 45억 년 중에 하나로 다 뭉쳐버린 판게아라는 대륙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대륙이 전체가 대륙이 하나였다는 거예요. 지금 과학자들이 밝혀놓은 거 보면은 1년에 2.5cm 간답니다. 판의 움직임이. 이렇게 이 대륙의 변화가 지구 변화의 음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거를 꾸준하게 공부를 다 하고 했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서 나온 게 대륙의 변화니까 지수화풍이 나온 거예요. 지수화풍이 나왔으니까 그 하나하나를 다 내 삶에 대입을 해보고 내가 이 바람의 영향을 어떻게 받고 이 땅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며 그런 걸 다 공부를 하다 보니 결국은 풍수지리라는 게 학문이 거기서 형성이 된 겁니다. 자연 발생적인 형성이 되는 거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구의 변화의 음이에요. 왜? 대륙의 카레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음으로 하고 지구의 변화의 양은 바다를 뜻한다. 바다 역시 움직이죠. 난류와 한류로 지구를 돌고 있고 표면으로 흐르는 해류, 심해로 흐르는 해류가 움직이면서 세상 만물에게 영향을 공급해 주는 것이다. 바다속 심해는 아직 미개척 분야고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다. 세월이 지나면서 과학이 발전하면 하나씩 드러날 것이라 본다. 이러한 바다의 변화가 지구 변화의 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에 대해서는 설명이 다 됐어요. 이거를 갖다가 이건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왜? 우리가 살면서 조수간만의 차이를 알아야지 관찰 안 하고 알 수 있습니까? 관찰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아니까 결국 물때를 알게 되고 조개 책임하려고 그러면 어느 물이 어떻게 빠졌을 때 가야지 많이 잡는다는 게 자연히 나오는 거죠. 바다의 성질을 이해하니까 나중에 결국은 항해술을 알게 되고 먼 바다까지 나가게 되고 원양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옛날에도 항해술이 발달을 했던 이유도 이것도 우리 생활과 밀접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변화입니다. 인간의 변화는 신체, 음이 신체입니다. 신체. 누구나 태어나고 성장하고 늙어가고 죽죠. 이런 변화가 인간의 변화이고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생로병사 이것이 인간 변화의 의미라는 거죠. 우리는 인간이고 신체를 잘 관리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죠. 우리 옛어른들은 노쇠함을 늦춰놓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였고 좋은 말과 글도 많이 남겨놨어요.
안티에이징. 안티에이징. 그다 죽었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면 이거는 동과 서를 저는 지금 총망라에서 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과학적으로 검증이 그만큼 돼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어디서 났는데 뭔 근거로가 나오잖아요. 지금 과학자들이 오히려 더 많이 밝혀놨어요. 우리보다 더 똑똑해져 버렸어. 서양 사람들이 컴퓨터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보면은 특수한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 의학은 동양의학이죠. 동양의학은 기색, 찰색, 복진, 맥진으로 병을 미리 예방을 했단 말이에요. 병이 날 때 기다리는 게 아니었다. 미리 딱 정리를 했는데 병이 오기 전에 미리 다 정리를 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호흡법도 했고 건강법도 익히고 방종술도 익혔어요. 지금 사람들은 방종술이라 그러면 그냥 단순한 섹스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방종술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사람이 밤이 반, 낮이 반이잖아요. 밤중에 하는 일이 뭡니까? 밤중에 하는 일이 공부한다? 맞죠? 그러나 가장 큰 거는 자손 번식을 해야 되는데 그게 건강을 가장 크게 해친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소리 잘해요. 성생활 하십니까? 예. 나 같은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왜요? 마누라하고 같이 자본 지 얼마나 됐습니까? 저는 대충 알거든요. 감이 나오니까. 그럼, 그거 잘못됐어요. 그거는 이제부터는 성생활 하십니까? 그러면 아니요, 성사활 합니다. 생활은 살아있는 활동인데 성이 살아있는 활동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성사활이지. 그만큼 중요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보면은 황제내경이 우리 책입니다. 그게 뭐 중국 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때는 중국이 다 우리였고 한중일이 다 우리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청나라, 명나라, 뭐 당나라도 선비족이에요. 당나라도 그렇게 따지면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황제내경 같은 데 보면은 황제내경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어렵지만은 내용을 알고 나면 지금 사람 누가 봅니까? 한의사들 안 봐요. 왜 안 보노? 물어봤거든요. 물어봤어요. 어려워서 바뀌어요. 길을 모르는데 경락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는데 뭐를 볼 겁니까? 사실이 그래요. 이게 보면요. 수신 제가 치고 병사나 다 아시죠? 아마 지금 많이 쓰고 계실 겁니다. 근데 수신이란 말이 제일 앞에 와 있잖아요. 가장 앞에 있는 게 수신이라는 단어가 오잖아요. 이건 몸을 닦는다는 거예요. 몸이 바로 서야 하는 것이다. 건강한 몸에 맑은 정신과 맑은 마음을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병이 생기면 이게 늦을 거 아니에요. 병이 오지 않게 해야 하면 올바른 자세, 올바른 식습관, 올바른 수면, 올바른 운동법, 올바른 숨쉬기는 모든 몸을 최상으로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그럼 요즘식으로 얘기하면은 수신이 아니라 수공부 이런 걸 해야죠. 공부 열심히 해라. 옛날에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몸을 제일 먼저 최우선으로 몸을 만들어라. 몸을 만들어야 공부를 하든 뭐를 하든 다 한다고 그분들은 그렇게 몸을 만들고 나야지 제가가 되고 치부 그 다음 평천화가 된다. 이게 없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 변화의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딱딱하고 재미없습니까? 재밌습니다. 그럼 다행이고. 인간의 변화량은 운명을 뜻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죠. 나를 낳아달라고 해서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성장하고 살아가면서 직업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대로 일을 해 나간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힘들어한다.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음을 말하게 된다. 이때 우리는 운이 없다고 하죠. 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한 번씩 안 좋았을 때, 힘이 들 때 다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 할 말이 없잖아요. 전부. 운이 없네. 운이 없네. 생활 속에서 써요. 지금 이 말을 쓰고 있으면서도 이걸 갖다가 뭐가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의지와 생각을 세상이 받아주지 않을 때요. 이게 안 될 때는 자신이 주체가 되고 세상이 객체가 되는데 주체와 객체가 잘 맞지 않을 때 겪게 되는 상황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럴 때 운이 없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누구나 없이 자기 자신이 제일 궁금하거든요. 내가 내 미래가 걸려 있으니까 알면 더 좋잖아요. 알면 이런 부분 때문에 이거는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아요. 이거는 남자와 여자의 만남도 마찬가지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이루어지는 커플이 몇이나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커플이 이루어져도 살아가면서 힘든 상황을 많이 겪잖아요. 결국 인생은 자신의 의지만 가지고 되지 않고 힘들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러므로 운명을 알고 싶어 하고 공부하는 것. 다 이 역술을 이게 이제 요거는 역술이에요. 역 중에서 6개 과목 중에서 딱 역의 또 6개 중에서 역술이거든요. 그게 술사가 기술의 술자예요. 학문에 역학하고 역술은 그래서 다른 거예요. 기술적인 거다. 그런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것을 여기다 갖다 넣어놓는 거예요. 사람 운명에다가. 그러니까 지구까지는 실제로 형이하학이고 요 인간의 변화에 은까지도 형이하학인데 여기 가면은 이제 형이상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머리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가서 확인하고 이게 안 되는 거니까 그 형이상학일 수밖에 없죠. 이제 여기서도 보면요, 이 복희시 원역이 있었거든요. 지금 세상은 주역 세상이란 말이에요. 주역의 세상인데 주역 시대가 지금 3000년이 끝났고 그 전에 3000년은 원역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는 거는 1984년 갑자년부터 정력 시대예요. 정력 시대는 우리나라 김일보 선생이 만든 거예요. 후천개벽이 그 말이에요. 그게 지금 이미 들어와 있어요. 후천개벽이랍니다. 이미 들어와 있는데도 지금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이게 보면요, 사주초명학, 구성학, 육효, 방위술, 육인, 관상, 수상 이게 하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열심히 해가지고 다 파먹고 살아요. 저 같은 인간은 이런 거는 그냥 수사인데 뭐 그래 버리니까 돈도 못 벌고 이상하게 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걸 했죠. 이제 우주의 변화에 갑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지구상의 대기근부터 하늘이잖아요. 하늘에 공기가 있으면 바로 죽어요. 밥은 열을 굶어도 안 죽습니다. 공기는 바로 죽어요. 그런데도 이건 공짜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기를 제가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아셔야 돼요. 하늘의 변화의 음은 빛을 말합니다. 뭐야, 음이 왜 비치지? 이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빛을 말하거나 반사하는 모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한다. 태양과 지구, 달, 항성, 행성, 위성, 해성까지, 소, 혹성까지도 다 들어간다.
왜?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모두 다 여기에 들어간다. 포함을 하면 됩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태양과 지구의 공전, 자전축도 다 알고 있잖아요. 태양과 달이 동해서 뜨고 서로 지는 거, 지구의 자전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다. 사계절이 왜 생기는지, 지구의 공전 때문이라는 거 다 알잖아요. 다. 가장 가까운 달에 사람을 보낼 수 있는 시대가 왔다. 그러나 많은 행성, 항성으로는 아직도 영원하다.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만 아직도 태양계도 못 벗어났어요. 인간이 과학이 이렇게 발달을 해도 그러나 엄청나게 발달한 거는 사실이잖아요. 엄청나게. 이것도 설명을 해드리는 게 얘들은 천문을 살피고 지구와 인간의 변화를 알아내었다. 가볼 수는 없으나 별의 움직임이 지구와 인간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런 변화를 알고자 공부했고 이런 변화를 알아가는 것, 이게 천문이죠. 우리가 말하는 천문을 여기서, 이 천문이 여기서, 근데 이것마저도 음이다. 양이 아니고 음이다. 이것이 하늘의 변화의 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양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 밝음을 양으로 어두움을 음으로 생각한다. 하늘에는 반대가 된다. 극적반. 하늘의 변화의 양은 암흑인데 양하고 암흑하고 참 안 어울리죠. 이 개념을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암흑에서 빛을 내는 태양과 항성들에서 태어난다. 이게 암흑에서 빛을 내는 태양, 항성들이 태어난 것이고 우주 공간의 암흑이 빈 공간이냐? 인간의 생각하면 그렇다. 그러나 우주 암흑의 본바탕은 수없이 많은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지금 나온 게, 지금 과학이 밝혀놓은 게 어디까지 밝혀놨느냐? 이제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까지 밝혀놨어요. 왜 회전을 하고 왜 도느냐? 그 암흑 물질들이 암흑 에너지를 가지고 돌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료가 뭐냐? 별이 있는 거는 군데군데 있는 것밖에 없어요. 별이 있는 거는 원료가 암흑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양이 되는 거고요. 이거를 동양학에서는 어떻게 풀이를 해놨느냐 하면 음중양생이라고 딱 되어 있어요. 음중양생. 음중에 양이 나온다. 음중에서 양이 나온다. 그럼 뭐 이해하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여자가 음이에요. 여자가 애 놓는 거예요. 여자가 애를 놓거든요. 그거 같이 암흑 물질이 음이란 말이에요. 음에서 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리고 똑같은 게 이것도 이제 좀 이해가 안 간다. 그럴까? 맹극 발열이라는 현상이 하나 있거든요. 이것도 이미 과학이 다 검증해놨어요. 맹극 발열이 어떤 의미냐 하면은 우주의 엄청난 에너지가 우주 에너지 있잖아요. 우주라죠. 우주가 뭐 손바닥만 합니까? 엄청난 압력을 받는단 말이에요. 엄청난 압력을 받으면 그때 비로소 열이 생겨요. 열이 생기고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을 계속 그 압력이 가해지면 임계치에 도달하죠. 임계치에 도달하는 그 순간에 터져나오는 게 빅뱅입니다. 빅뱅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터져나오면서 그 충격 하나를 가지고 지금까지도 계속 팽창하고 있단 말이에요.
은하들도 다 지금 팽창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이걸 갖다가 음중양생과 냉극발열이라고 우리 조상들은 딱 두 마디로 정리를 했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 세대에 와서 겨우 저기 맞네 그렇네 지금 하는 거예요. 현대과학으로도 이미 증명되어 있고요. 화이트홀, 웜홀, 워프, 다중우주 지금 이거 이제 어마어마하게 지금 그 이름 뭐지? 그 뭐 영화 있잖아요. 그런 영화. 그 우주 그런 영화. 이름 잘 생각 안 나는데 지금 태양계, 은하계, 은하군, 은하단, 초은하단 우리 우주 전체 그거를 넘어서는 이론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다중우주래요. 인터스텔라 그 영화. 뭐 그런 거 있어요. 다중우주라고 해가지고 이 큰 우리 우주가 많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것까지 지금 과학적으로는 지금 과학자들은 그 이론을 내놓고 있어요.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고. 그러니 그것까지 가야 될지 그냥 우리는 모르니까 뭐 그게 나올 때까지 기다려 봐야죠. 우리가 인지할 수 없을 뿐 그 수많은 물질들이 모두가 맹렬한 운동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볼 수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네 세상에서 빛이 없는 캄캄한 밤에 집안에 사람이 있어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어둠 속에 각각의 집에 사람이 없다? 아니다. 있다. 모두가 있어도 보이지 않는 거다. 이 책을 내가 앞에 설명한 이 책을 20년전에 이걸 써놨거든요. 이걸 써놨으니까 어떤 미친놈이 저런 이상한 헛소리를 해놨을까. 그러니까 그 책이 뭐 그래서 그 책을 그냥 사장시켜 놓고 있었거든요. 지금 와서 이제 한 20년 지나니까 그 책 달래요 또. 그 책을 자 여기까지는 이제 했습니다. 여기 가장 핵심은 블랙홀입니다. 블랙홀에 누가 가볼 수 있어요? 없잖아요.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이고 가볼 수도 없고 우주선에 빨리 들어가니까 우리는 머리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과학이 밝혀주고 있으니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우주의 변화의 양입니다. 이제 이래서 이 영이라는 게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를 이걸로 제가 설명을 다 해드린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가 하늘의 변화를 따지면 천문학을 공부해야 될 것이고 땅의 변화를 따지면 지질학을 공부해야 될 것이고 인간의 변화하면 의학을 공부해야 될 것이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다 알면 그때 비로소 역을 공부했다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공부를 했든 말아도 상관없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알은 거예요. 개념을 알았잖아요. 역이라는 게 단순한 게 아니었구나. 역술은 그건 역술이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는 단순한 게 아니다. 천지인 이게 사문이고 천지인 이게 사문입니다. 그 다음에 음량으로 하나씩 다 나온다. 이렇게. 선비는 이런 공부를 하였고 이것이 선인학의 첫 번째 과목이에요. 이제 한 과목 한 겁니다. 개념적인 설명만 했는 것도 한 과목만 한 거예요. 이제 기의 이해로 들어갑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해야 되는데 내가 시간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다. 내가 몇 시부터 했는지? 거진 2시 반. 2시 반? 44분 시작하셨거든요. 44분? 44분 녹화 이제 40분. 그럼 40분 됐습니다. 40분. 아 40분 안 됐네. 44분이요. 자, 두 번째가 뭐 35분. 어쨌든 기까지는 오늘 내가 이거 빨리 하고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드리려고 했는데 여기까지는 우리 학문의 수련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다. 역은 정신, 기는 신체 수련입니다. 우리가 지금 역을 공부를 했잖아요. 역의 개념이 뭐다?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신체 수련도 알아야 돼. 이거는 기라고 하는 거는 신체의 수련법 중에서 내공을 기르는 수련법입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단전호흡을 말합니다. 다른 거는 너무나 뭐 많이 하고 알고 있고 그래서 누가 오면 의자가. 호흡법에는 단전호흡, 복식호흡, 흉식호흡 요 세 가지가 크게 나누면 이렇게 돼 있어요. 흉식호흡은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우리 다 흉식호흡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고 복식호흡은 배로 숨을 쉬는 거. 배로 숨을 쉬는 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전호흡을 얘기하면 단전호흡은 최상의 호흡법으로 체내의 에너지를 극대화시키는 선인호흡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기는 태어나서부터 기본적으로 복식호흡을 합니다. 배를 볼록볼록 하거든요. 배를 볼록거리는 게 그게 복식호흡 하는 거예요. 그게 복식호흡 하는 것이고 성장을 하면서 점차 흉식호흡, 배호흡으로 바뀌죠. 흉식호흡, 배호흡은 숨길이 짧죠. 복식호흡은 배로 하는 거기 때문에 배까지 내려가거든요. 숨길이 내려가니까 이게 왜 그러냐. 상대적으로 숨길이 깁니다. 숨길이 길어지면은 체내 에너지가 많아지죠. 그래서 복식호흡을 하면 건강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이유는 뭐냐? 횡격막을 차고 내려가게 되고 횡격막을 움직이게 되고 거기서 배 압력이 걸려요. 배 압력이 걸리니까 장이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장이 운동을 그러니까 복식호흡 한 사람은 전부 다 조금 있으면 화장실 가요. 화장실 가요. 막 눌러대니까 운동을 막 시키니까 그래서 가는 거예요. 숨쉬기는 호와 흡입니다. 이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호가 먼저입니까? 흡이 먼저입니까? 당연히 호가 먼저죠. 내가 쉬어야 들어올 게 있잖아요. 명상만 하여도 심신이 안정을 찾는다. 이거는 베타파가 알파파로 바뀌는 거는 지금 사람들은 다 알아요. 뭐 명상에는 또 어디지? 무슨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 복식호흡을 하면 겨울철에도 감기 걸리지 않아요. 이거 맞아요. 흉식호흡에서 복식호흡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건강은 찾을 수 있다. 복식호흡까지는 쉽다. 편하게 갈 수 있는 호흡법이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전호흡이에요. 복식호흡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단전호흡은 매우 다르다. 선인호흡이다. 복식호흡은 선인이 될 수 없다. 왜? 선인이 되기 위해서 선을 공부하는 게 선비라고 했잖아요. 선비라는 거는 선을 공부하는 지금 오셨으니까 못 들었죠? 선비가 뭐냐? 선을 공부하는 무리예요. 선을 공부하는 무리. 그걸 선비라고 하거든요. 그럼 선이 뭔데? 그 지금 선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단전이라는 건요. 세 곳에 존재합니다. 하단전에 배꼽 아래에요. 여기 하단전입니다. 하단전. 배꼽 아래에 있고 여기에는 기회혈과 관원혈 사이에 있어요. 거기가 단전입니다. 그 단전이라는 게 뭐냐? 단을 만드는, 길러내는 밭이요. 밭전자가 있습니다. 중단전은 가슴에 있는 옥당혈에 있어요. 상단전은 머리에 있는 인당혈에 있는데 이거는 하단전이 개발되지 않고는 중단전, 상단전은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애초에. 그래서 성인이 되고 싶으면 단전호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는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 저는 해보지 않은 거는 절대 얘기 안 합니다. 해봤어요. 전부. 그러니까 그것까지 하는데 지금 제 60이 훨씬 넘어버렸거든요. 이 세월이 걸린 거예요. 한마디로 거저 당신은 미친놈 소리 들었죠. 미친놈 소리 듣든지 말든지 내가 궁금해서 해보고 싶은데 맞는지 안 맞는지 나는 하고 싶은데 그래서 다 해봤어요. 제가 해본 것까지만 딱 여기서 말씀드려요. 뭐 이거 이제 이런 거 내가
멀리 가서 호흡법 수련은 별도로 기술 이거를 하려고 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안 되고 간단하게 호흡법 순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배꼽 아래 새치 하단전이 존재한다. 그곳까지 숨길을 열어서 기를 내려보내야 한다. 하단전으로 기를 보내는 걸 축기라고 하고 그 기를 모으는 것이다. 하단전에 기가 꽉 찰 때까지 수련을 해야 한다. 설명을 하면 기는 전정혈, 백회압이에요. 다 백회혈로 들어온다고 착각들 하는데 요게 백회혈이 있거든요. 정중앙에 그게 아니고 요 전정혈로 들어오요. 기가 들어오는 건 그런 것도 어디 가서 실컷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도 다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축기를 하면요 재밌는 게 축기의 단계를 진행을 하다 보면 당구가 보여야 돼요. 이까지 오면 딱 막혀버려요. 왜? 본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당구란 게 뭐냐? 당구는 용의 영이죠. 용이 용그림 보면 다 그 그림에 이렇게 물고 있는 거 있죠. 그거예요. 이거는 쉽게 말해서 에너지 덩어리란 말이에요. 에너지 덩어리. 그 에너지 덩어리인데 그 당구를 봐야지 단전호흡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 뭐 보니까 뭐 2달이 뭐 소주천을 하고 3달이면 뭘 하고 미친놈들이에요. 돈 벌어먹으려고 하는 짓들. 그건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그리고 그 짓을 하면은 병신이 됩니다. 정확하게 병신이 돼요. 왜 병신이 되느냐? 당구도 없이 하단전에 축기도 안 된 상태에서 기를 운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를 운용하면 주화인마라는 게 있거든요. 주화인마라고 아마 말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화인마가 되면은 인마는 머리로 올라온 기가 안 내려가요. 열도 인마는. 그래서 내가 어제 안에도 만났어요. 한 놈. 땀을 질질 흘리고 있어. 그건 약으로도 안 고쳐져요. 주화가 걸리면 거꾸로 다리를 못 써요. 다리를 못 써요. 그런 꼴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호흡을 하는 사람들은 빙의도 잘 돼요. 빙의 접심. 왜 그러면 호흡하는데 왜 그럽니까? 이유 간단하죠. 세상에 세차 타고 싶지 혼자 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귀신이 있도록 한데 귀신이 있도록 한데 아니 내보다 이분이 훨씬 좋은 거면 기가 맑잖아요. 호흡 많이 했고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전호흡이 위험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도 그랬어요. 이게 확실하게 있는 닿지 않으면 가르쳐주지 마라. 그 옛날에. 근데 지금은 세상에 뭐 돈만 주고 다 가르쳐준다면서요. 그럼 엉터리입니다. 가르쳐주는 놈, 지놈도 당구를 못 보는 놈들이 뭘 가르쳐줘요? 답답해요. 지금 뭐 어디입니까? 단월드 국학원. 제가 국학원 사람은 다 많이 알거든요. 저거는 또 내일 지금 이 강의 들으러 와요. 그래서 내가 간단하게 누구든 기본을 알잖아. 그럼 가서 당구 보고 와라. 보고 온 다음에 얘기해라. 그 다음에 할 게 없어요. 어떻게 보이나요? 색깔이 있나요? 그거 다 얘기하려면 힌트. 내가 보는 게 앞으로 보이는 게 당구인지 허상인지. 많은 수련자들이 당구를 보지 못한 채 운기를 하기 때문에 몸속에서 운행하는 것. 이 경우 그 사람이 하자 안 되는 빈밭인 거예요. 단이 없는데 빈밭이죠. 단이 있어야지 단전이 되는데 단이 없는데 무밭에 무가 없는데 빈밭이지. 고추밭에 고추가 없으면 빈밭 아니에요. 단을 배양하지 못하면 단전호흡이 아니라고 밖에 할 수가 없다. 밭은 그 무엇인가 결과물이 나와야 되잖아. 단전은 단 열매가 있어야 한다. 그런 거죠. 빨리 해야지. 대매군기 이거는 대매군기라는 게 축기가 끝나고 나면 이거는 사실은 이 얘기는 저는 안 해야지 맞아요. 그러니까 당구도 못 본 분들한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요즘 사람들은 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무 책이나 보고 인터넷만 또 들어봐도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 설명드리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안 해줬어요. 대매궁지라는 거는 요 허리끝 돌아가는 허리끝. 이게 허리로 돌아가는 대매궁지고, 대매궁지 이것도 빼먹는 사람 많아요. 소주천은 뭐냐면 이 뒤로 해서 이렇게 이게 동맥이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게 인맥이거든요. 인맥과 동맥을 소통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양술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할 때는 양의 기운만 가지고 움직이다가 음의 기운하고 같이 넣는 거예요. 그래서 조화를 이루는데 요 재밌는 게 온양술을 하면은 이 안경 까본 사람들은 절대 몰라요. 진짜 향기가 나요. 모르겠어요. 향기가 나는데 그 향기를 뭐라고 설명이 안 돼요. 이거는. 설명이 안 돼. 실제로 그게 나온다는 거. 그렇죠. 인맥, 요것도 해놨네. 인동맥이 통하게 되면 그때 온양수련하고, 온양수련은 양하와 음수를 합일하기 위한 단계수련이가 차가운 음수와 뜨거운 양화가 조화를 이룰 때 그때 향기가 나더라. 대주천이면 대주천은 온양수련이 끝나고 나면 대주천을 행하게 되는데, 대주천은 양발의 용천과 양손의 녹음, 머리끝이 백회를 뚫게 되고, 백회를 통해서 전기와 소통하고, 용천을 통해서 지기와 소통하고, 녹음을 통해서 공간과 소통하는 거예요. 기가 소통을 하는 거죠. 그 우주에 있는 기운과 소통한다. 이게 이거 설명해야지 뭐. 이 수련이 완성이 되면요, 하단전 당구석에 나 같은 인간이 하나 그 들어있어요. 당구 안에 들어있다고요. 당구 안에 들어있는데 이게 결국 올라와요. 하단전에서 중단전으로 올라와요. 중단전으로 하단전 하주에서 중단전 중주로 올라오고, 나중에 상단전 상주로 올라오게 되고, 이제 양신은 두 점을 열고 이렇게 올라와요. 요 머리 위로 올라오는데, 이것을 연꽃이잖아요. 요게 올라올 때 보면요, 이 형상으로 올라와요. 올라올 때 연꽃같이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럼 이걸 갖다가 이 부처님 같은 경우로 다 그만큼 크게 깨달은 사람이 이거 안 했겠어요? 다 했지. 그래서 이게 있다. 이때 이게 연립대로 올라온다. 그런 거예요. 이게 보면은 이걸 제가 설명을 안 하면 안 되겠다. 신라시대 최치원 선생님은 다 아시잖아요. 최치원 선생님이 그때 당시에 최고의 학자였거든요. 신라시대에. 근데 그분이 써놓은 거 난낭기서라고 아시죠? 난낭기서에는 국, 유, 현, 묘, 지도, 왈, 풍류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대학자들이 글자 하나를 아무렇게나 썼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제일 오랫동안 고민한 것 중에 하나인데, 국유 나라에 있었다는 거예요. 나라에 있었는데 현묘지도라는 게 있었는데, 현묘지도 왈 그거를 풍류라고 한다. 지금 풍류도라고 알고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이게 현자가 금을현자를 썼거든요. 금을현. 묘자는 기이한 묘자를 쓴단 말이에요. 기묘하다 했을 때 기이한 묘자를 쓰고, 지도, 도는 도고. 현묘를 왜 썼을까? 저 어른이 거기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왈풍류라고 한다. 왈풍류라고. 그걸 엄청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멍청해서 그런 거예요. 머리가 나쁘니까. 현묘라는 게 금을현, 누루황. 거기 보면 바로 답이 있는데, 금을현, 누루황. 바로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우주. 금은 금이고, 그리고 하늘은 금고,
땅은 누렇다고 천지 현황이 그거잖아요. 천장물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거든. 그럼 저걸 왜 저기서 놨을까? 전쟁. 아, 그거네. 그러니까 우주로 가는 길이 있다. 묘한 길이 있다. 그거를 풍류라고 하는데 그 풍류가 우리가 팔계라고 하잖아요. 팔계. 팔계 중에서 팔계가 형체가 없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오손풍 바람이에요. 풍. 바람은 형체가 없잖아요. 바람의 길로 타고 오듯이 오는 것. 그러니까 그게 이거였구나. 우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게 실제로 선인이 되면 우주로 가요. 지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거짓말 같죠. 근데 갈 수 있어요. 그런 가는 묘한 그 길이 풍류였다. 그 정도 학자가 바보같이 한자 써서 이유가 만무하다. 근데 내 생각이 맞아. 여기 보면요. 설교지원 비상선사 이거 그냥 해석해 놓은 게 나라에 현명한 도가 있으니 풍류로 한다. 그 교를 창설한 내력은 선사의 자세히 실려 있으니 실은 유불선 3교를 포함하여 군생을 접하는 것이다. 들어와서는 집에 효도하고 나아가서는 나라의 정성한 것이 노사구 공자의 뜻과 같아. 이렇게 딱 써놨어요. 최승환 선생님이 그렇게 써놨다. 무의로 일을 처리하고 말하지 않는 교를 행하면 주도사 종지와 같은 것이다. 이건 노자를 말하는 거예요. 노자가 말하는 게나 악한 일을 행하지 말고 선한 일을 받들어 행하는 것이 축권태자의 교화이다. 축권태자는 부처입니다. 이 유불선 있는 세 사람의 최고의 성인들을 다 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걸 다 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팔계라는 게요. 1근천 하늘, 2태택 연목, 3리화 불, 4진내 물에, 5송풍 바람, 6감수 물, 7간상 산, 8곤지 땅. 다 형체가 있는데 유일하게 바람만 형체가 없어요. 바람만. 그래서 그런 결론을 도출을 해냈다. 이게 기의 본질입니다. 이 길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제대로만 수련하면 최고의 경지까지 갈 수 있는데 사실은 그건 어려워요. 그건 어려우니까 내가 올바른 자세, 올바른 운동 이런 것만 해도 자기 건강은 자기가 지킵니다. 이까지 안 가면 어때요? 뭐 안 가면 뭐라 그래요? 안 그래? 그러니까 그것까지 생각하지 말고 저는 이 미친 짓을 했으니까요. 해봐서 알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골병도 많이 들었고 지금도 골병 아직도 들고 있지만 아직 할 일이 더 남았거든요.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문과 예의 이해가 무와 의 이해가 있는데 선비학문의 세 번째, 네 번째 과목으로 가보자. 문과 예는 한 문급이에요. 문은 음이고 예는 양이기 때문이다. 문은 시, 서, 화, 그림으로서 정신세계를 풍요롭게 한다. 시, 서, 화, 그림 모두 흔적을 남긴다. 기록과 보관이 가능한 것들이다. 이래서 문과 예 중에서 문이 음이 되는 겁니다. 형체가 있기 때문에. 형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 시가 시간 시자인가요? 시야 시, 시자 아니고요? 저는 저거 예. 그 잘못 썼겠네. 네, 시조 시예요. 아니 시조할 때 저 시자인데. 아 그래요? 예, 시조할 때는. 이래서 그래서 저신가. 문과 예에서는 문이 음이 되는 거는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제 예는 소리, 춤, 악기 연주, 삶의 희노애락을 담아낸다. 문과는 다른 형태로 인간의 감성을 풍요롭게 하는 거다.
그러면 소리, 춤, 악기 연주가 빠지는 연예가 있나? 없다. 이거. 우리 문화의 진수는 소리, 춤, 악기 연주 속에 다 녹아야 돼. 다. 여기 다 있어요. 실제로. 단지 그 하나하나가 모두 전문적인 성격을 띠므로 모두가 소리를 잘하지 못하고 모두가 춤의 프로가 되지 못하고 모두가 악기 연주의 프로가 되지는 못한다. 그러나 선비라고 하면 최소한 듣고 그 연주의 감상과 비평을 할 수는 있어야 선비라고 할 수 있다. 얘는 일단 그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 지금의 세상은 녹음이라는 게 가능하지만 그 순간순간에 연주자의 감성에 따라 연주가 달라진다. 그래서 문과 예에서는 얘가 양이 된다. 무는 흔적이 남고 얘는 흔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양이 된다. 이것이 성인학 네 번째 과목입니다. 이게 소리 같은 거 이거 보면 제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역사, 이 고역사 이런 것 때문에 막 싸우잖아요. 엄청 싸움을 하는데 저 같으면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나경성 심리학에 그거 다 나와요. 어느 사람인데 물어봐도 나경성 심리학은 우리 노래라 그러지 중국 노래라고 안 해요. 왜 나경성이지? 나경성이 그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거기 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다 있는데 뭐 거짓말이니 참말이 할 이유가 뭐 있어요. 전혀 필요 없는 걸 그런 답답한 짓을 하고 있더라고. 뭐 이런 걸 갖다가 이거는 문화잖아요. 이런 문화를 갖다가 대입시켜버리면 다 풀어져 버려요. 그럼 중국 사람들한테 가서 야 나경성이라는 게 우리 노래 수천년 노래라고 하는데 그러면 누구 할아버지가 아마 이민을 갔나 보다 뭐 그랬던 거죠. 자, 무와 의의 이해까지 갑니다. 다섯째 과목은 우고, 여섯 번째 과목은 의. 이거는 제가 그랬죠. 이게 무가 얘가 이건 정신을 풍요롭게 해주는 겁니다. 감성을. 무와 의는 이거는 신체를 달래지기는 거예요. 그러면 무는 사람을 살상하는 수련법이고 의는 사람을 활용하는 수련법이에요. 정반대죠. 무의 맨손이나 우리 신체, 칼, 활 모두 살상을 위한 것이다. 의, 침, 뜸, 구, 약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랬죠. 문에서 얘가 나온다고. 하나는 형체가 있고 흔적이 있고 하나는 형체가 없는 것. 그 둘 다 정신을 살려주는 것이고 무는 하나는 죽이는 것이고 하나 살리는 거단 말이죠. 그러면 분명히 우리 편인데 내가 밤새 칼로 팍 찔러버려서 내가 찔렀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살려야죠. 그러면 선비라고 하면은 그런 기초적인 국어법도 모르는 사람은 선비의 자격 자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상대를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살릴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된다. 우선 싸매고 해가지고 메고 얻고 가서 전문가에게 보여주면 되는데 그것도 못하면 아니다. 그래서 분명히 무와 의가 한 줄이다. 신체에서 나오는 거, 신체를 하는 거. 그래서 무가 음이 되고 이거 죽는 길로 가는 길이니까 음이고 요거는 사는 길로 가는 게 양인 거예요. 이와 같이 성인학 다섯 번째 과목은 무가 되면 성경 여섯 번째 과목은 의가 되는 것이다 까지 했습니다. 저는 아까 그랬잖아요. 안 해본 짓은 이거 접니다. 저는 이 집 하고 있어요. 안 해본 건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누가 검증이 안 되잖아요. 저는 제 스스로 검증을 다 한 거예요. 해보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만큼 골뱅이 들었다고 말씀드렸죠. 선인학 입문 결론.
무엇을 예를 바탕으로 역과 기가 바탕 이건 전부 역과 기가 붓글씨도 기가 빠지면 안 되고 그림도 기가 빠지면 안 되고 금술에도 기가 있어야 되고 건법에도 기가 있어야 되고 어술에도 기가 있어야 된다. 예술도 기가 빠지면 최상의 것이 되지 않는다. 맞잖아요. 다. 그래서 역과 기가 근본이다. 그 역은 하늘의 변화, 땅의 변화, 인간의 변화를 다 알아야지 되고 기는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다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그 옛날 한웅 전제 시대부터 6,000년 동안 내려왔어요. 6,500년. 이 세월 동안 내려오면서 선수련, 수련법인 것입니다. 이게 선인학이고 선인학문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오죽 답답해서 뭐 저것이 이런 무지랭이가 다 이 정리를 해서 했겠습니까?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돼요. 누군가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성격이 뭐 같으니까 끝까지 해보는 끝까지 해보고 나 죽을 분 한 적도 많아요. 요거 20년 전에 쓸데없는 책 써가지고 하나도 도움 안 되는 책도 썼고 이까지 다 해서 요게 다고요. 시간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아니, 좀 넘어갔는데 네, 말씀하시고. 한 아니 시간. 재밌는 거 좀 해주려고. 네. 이게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선인학의 선비의 학문이 있잖아요. 그게 있기 때문에 선비의 문화도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 세월 동안 흘러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오고 있는 것이고 지금 사람들이 아주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옛날 임금들이 밥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었나? 왜 저래 먹지? 왜 버린 짓을 왜 하는데? 옛날 음식 문화는 전부 내림상이거든요. 임금이 수라상공이 떠주는 것 조금밖에 안 먹어요. 그러고 나면은 내려간단 말이에요. 다음 단계로 내려가면은 거기서 또 먹고 그 다음 내려가면 쫙 무수리까지 다 거기서 옛날 궁궐의 임금 수라상이 어땠는지 그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법 같은 것도 저는 그런 것도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해봤어요. 왜? 우리 아버지가 술을 안 드셨거든. 우리 아버지 술을 안 드시니까 우리 집에는 주안상이라는 게 없어요. 왜? 우리 집에 다른 집에 가면은 분명히 술이 나오는데 우리 집만 술이 안 나오니까 이상하다.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네. 또 거짓을 또 했습니다. 해보니까 분명한 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술을 찰랑찰랑 채워야 해요. 술을 채우는 거는 많이 들어봤는데 왜 채우는지 이유를 모르잖아요. 내가 이렇게 술을 따르면서 저 사람이 술이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 보는 거예요. 그걸 보려고 그러면 찰랑찰랑 채워야지 알잖아요. 내가 술이 취하면 홀리거든. 그러면 그때 가서 딱 저 사람이 술이 취했구나. 그러면 그 사람 보고 에이 너 술 취했어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딱 넣고 풍화가 올려라가 거기 딱 시간다. 아니면 실을 할 수 없잖아. 그 사람이 안 그래도 술이 취해 죽겠는데 그럼 이제 그거 하고 뭐 하고 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장문화거든요. 그런데 대장문화가 왜 나왔을까? 그런 이유 때문에 나왔다. 그리고 양반애들 다 앉아가지고 어느 대감 대충 안 했나? 어느 대감 대충 안 했나? 하인시키 보내고 안 오면 결국 하인은 멍석 깔고 마당에 앉고 자기는 위에 앉아가지고 그때 얘기를 합니다. 그래 뭐 대통령이 자네 뭐 집에 뭐 애는 어떻게 잘 크는가?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과학적이더라. 왜 과학적이냐고요? 서양 사람들은 자작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작술은 대화 상대가 없어요. 대화 상대가 없으니까 뭘 하느냐? 혼자서 상상하다가 공상하다가 망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래도 지금 이 또래 사람들만 해도 아직은 술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술친구들 같이 있는 게 그만큼 맞는 얘기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여기 보면은 음식 문화, 음주 문화 뭐 이런 거 엄청나게 많아요. 문화에 대해서도. 뭐 이건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하나는 해드리고 가요. 살찌기 사뽀뽀. 그 우리 부산에 살았으니까 우리 어릴 때는 많이 했거든. 뭔지를 모르고. 근데 또 이제 이 이상이 발동을 해갖고 도대체 살찌기 사뽀뽀가 도대체 뭔데 어원이 뭐냐?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던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때가 됐겠죠. 최명희 선생이 쓴 폼불 거기 딱 고삿이 나오고 고삿 그러면 고삿치기 고삿뽀뽀 말이 돼요. 순수 우리말인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성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성관계를 말하는데 지금 세상은 뭐 세상이 좋아져서 그렇다고 합시다. 그 옛날에 내가 몇 살밖에 안 됐을 때 이제 어른들이 앉아서 거짓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온 집안 식구를 다 모았어. 이거는 성관계를 뜻하는 건데 이런 말을 해가 되겠냐고 요즘 노래도 나왔습니다. 내가 그래 방송국에 아는 놈인데 간 그랬거든. 야 이거 하지 말라고 좀 얘기해라.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뭐 세상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일단은 어른들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고삿치기 고삿뽀뽀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좋아졌죠. 옛날에 우리 클 때만 해도요 여자하고 명태는 사활에 아주 때려야 된다고 그래야지 부드러워진다고. 미친 새끼. 내가 가르쳐줄게. 여자 때리는 몽둥이하고 명태 때리는 몽둥이가 다르다는 건 모르냐? 뭐가? 여자 때리는 몽둥이는 네 몸에 하나 달려있어. 그게 여자 때리는 몽둥이고 명태 때리는 거는 따비 박매가 때려야지 멍청한 놈아. 그러니까 실제로 뭐 여기는 다 이제 한참 다 사람 분들 아니에요. 3일에 한 번씩이라는 게 그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3일에 한 번씩 성생활이 가능한 집은 별로 시끄럽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시끄러워진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실제로 우리 알고 있는 것 외에도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는 게 너무나 많더라. 저는 앞으로 지금 그런 거를 계속 이제 파고들어서 연구를 할 겁니다. 오늘 제가 하는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공부 쉴까요? 네, 많이들 하고 수고하셨어요.